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와, 오늘부터 이제 오쇼젠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예전에 이 오쇼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헉, 선생님 뭔가 화면이 화사해졌어요." 막 이런 생각하실 텐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지개를 여기다가 추가를 했답니다. 네. 무지개를 굳이 추가한 이유는 이 오쇼젠 타로 카드를 배우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무지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배경에다가 깔아서 복선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쇼젠 강의 첫 시간인데요. 어, 혹시 몰라서 한번 여쭤볼까요? 자,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여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죠? 자,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신다면 우리 오른쪽 아래에 채팅창에다가 한번 남겨볼까요? 자,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약속을 하나 할 텐데요. 제가 강의 중에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잘 못 알아들었거나 다시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오른쪽 아래 채팅창에다가 점점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질문을 못 알아들으셨구나 하고 제가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채팅창에 처음 뵙는 분이라 네. 그쵸. 다양한 답들이 나오고 있네요. 어 이분은요. 오쇼 라즈닛이라는 분이 되고요. 선생님 그럼 오쇼제는 뭔가요?" 라고 하실 텐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오쇼젠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쇼젠이 뭔가부터 설명드리고 이 카드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크라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크라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오쇼 라즈니시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던 건가에 대한 것까지 오늘 첫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 또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매번 강의 첫 시간에 늘 소개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도 빼먹지 않고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예전에는요, 그 밴드에서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이라고 검색하면 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는요, 검색됩니다. 에? 선생님, 비공개 밴드였는데 그럼 공개로 만들었나요? 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을 검색하시면 짜잔!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2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지금 한참 그 자미두스 타로 카드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그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밴드가 비공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하시는 분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비공개로 바꿨는데 언제든 공부 때문에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고 문자만 주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초대장을 보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BTI에서 I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심해서 차마 문자를 못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안타까워 가지고 뭐 초대장 보내달라고 할 용기가 없다 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공개 밴드로. 그래서 이 공개 밴드 안에도 기존의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에 있던 카드 하나하나의 설명들 이런 거 다 들어 있으니까 이제는 검색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예전에 검색하면 뜨던 이거는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직 있는데요. 이거 제가 운영하는 밴드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는 거 아니지만 혹시나 길 잃은 어린 양이 있을까 봐 한 번씩 제가 여기 밴드에다가 글을 남기고 있죠. 네. 근데 이제는 그 공개 밴드도 하나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으로 잘못 들어가시는 분이 없지 않을
할까 싶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아닙니다. 네.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하고 검색하시면요. 그 리더의 그랑블루, 제 핸드폰 번호와 그랑블루라고 뜬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공개 밴드니까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뭐 강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이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요 밴드는요. 지금은 838명으로 많이 늘었죠, 여기도. 지난번까지만 해도 제가 소개할 때 여기 재생 목록하고 페타로 해시태그가 늘었다 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자미두수 타로가 또 생겼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지금 이제 곧 출시되는 자미두수 타로 카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시태그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드 그림과 관련된 설명들을 제가 이렇게 올릴 건데 그 매일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올릴 거고요. 총 7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70일이 지나면 이제 다 올려져 있겠죠. 2달 조금 넘게 제가 매일매일 작업해서 올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민수 타로 카드 가지고 이제 리딩 하시다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더라 그 막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워낙에 키워드 많으니까 그럴 때 밴드는 누구나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검색할 수 있으니까 사전 찾듯이 검색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개 밴드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 그 무지개 다리라고 검색하시면요. 제가 아까 우리 집 3마리 중에 1마리가 벌써 무지개 다리 건넜다 했잖아요. 우리 대박이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서 제가 49일간 썼던 일기 그리고 페타로 사례들 다 여기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리더, 그랑블루 하고 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페타로 상담하실 때 그 간접 경험으로라도 알고 계셔야 그 내담자들의 그 마음을 읽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그랑블루 페타로로 했던 것뿐 아니라 페타로 말고 다양한 다른 카드들 뭐 주사위로 했던 그런 것들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일기까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이버 카페 우리 선생님들 워낙 잘 알고 계신데 비공개 카페고요. 지금 사례가 되게 많이 늘어가지고 7,648개 제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료 수강생 분들만 들어와서 보실 수 있고요. 안에 이제 자료가 굉장히 많아갖고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이 수많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아무나 다 들어오긴 못하고요. 수강생인 거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미두수 타로 드디어 다음 달 7월 그리고 8월 강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언제 하는지 안내 드릴게요. 자, 자미두수 타로 강의 일정인데요. 7월에는요. 주말에 강의를 합니다. 주말에 토요일 날 3시간씩 4주에 걸쳐서 총 12시간 강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평일에는요.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2시간씩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저녁 8시에 항상 시작해요. 그래서 3시간 하는 날은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3시간 하고요. 2시간 하는 평일에는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 뭐 선생님들 워낙 많이들 알고 계셔서 구독자 수 그때보다 또 늘어서요. 지금은 2,549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금 곧 출시될 자민두수 타로 카드 어떤 건가 궁금하시면 볼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놨거든요.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이니까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 유튜브에서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쭉 순서대로 강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지금 벌써 6월 중순이니까 올해 진행했던 강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점성술, 심볼론, 르노르망, 주역 타로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했던 강의들
올려져 있으니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강의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타로 강의 9가지, 그리고 점성술, 자미두수 관련된 강의 6가지, 그래서 총 15개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길었던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갈 텐데요.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녹음 자료, 그리고 오늘 강의 끝나자마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 캡처한 것까지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녹음 들으면서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캡처한 자료 보시면서 복습도 가능하니까, 뿐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복습 가능하잖아요. 예, 종강 이후 6개월까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쇼젠이 뭔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화면을 보시면 제가 굳이 색깔을 다르게 넣어놨죠. 오쇼는 파란색으로, 젠은 녹색으로 넣어놨는데 이걸 구분해서 넣어놓은 이유가 있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쇼젠 타로 카드를 구입하셨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를 보셨을 거예요. 자, 오쇼와 젠을 굳이 분리한 이유는, 오쇼는요, 오쇼 라즈니시를 의미하고, 젠은요,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선, 스승, 명상을 위한 실천 운동, 이렇게 이제 뜨는데요. 한마디로 이 오쇼 라즈니시의 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쇼젠 카드에는 특성이 있는데요. 방금 그분 오쇼 라즈니시의 철학을 담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오쇼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리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쇼의 철학을 알아야 된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형식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처럼 7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8장? 오쇼젠 카드도 유니버셜 웨이트랑 똑같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형식만 비슷하게 같지 속의 내용은요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구성이 아니라 한 장 차이가 나는데, 구루라는 카드가 한 장 더 들어있어서 장수도 한 장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차크라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차크라의 그 색깔이 카드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색깔을 보시면 어떤 차크라와 관련이 깊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카드입니다. 차근차근 앞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제목에다가 스승하고 물음표를 붙여놨죠. 왜 그랬을까요? 스승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 약간 갈등이 생겨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자, 오쇼는 누구인가? 나무 위키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뜹니다. 라즈니시 찬드라 모한자인.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선생님, 방금 오쇼 라즈니시 아니었나요? 이름의 오쇼는 어디 갔어요? 라고 하실 텐데, 자, 그 이유를 밝혀보면 이런 거죠. 오쇼는 누구인가? 인도의 구루, 1960년대 이후 아차리아 라즈니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자신을 브하그완 슈리 라즈니시라 불렀고, 죽기 불과 1년 전인 1989년에 오쇼라는 이름을 새로 택하여 그 뒤로는 주로 오쇼 라즈니시라고 불린다. 불과 1년밖에 쓰지 않았던 이름이었던 거예요, 오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쇼 라즈니시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 오쇼가 어떤 의미냐면요, 바다와 같이 무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고 사후 인기가 많이 쇠락해
라즈니 씨의 책은 국내 출판 시장은 물론 외국의 뉴에이지 시장에서도 예전과 같은 인기 품목은 아니다. 한국에서 그의 제자들이 열었던 명상센터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이렇게 또 나무위키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쇼라는 이 인물이 좀 특이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좀 유명한 성자들의 그런 행보와는 확연하게 다른 행동을 많이 했는데, 자, 일단 한번 보죠. 자, 나무위키에서 검색했는데요. 이 오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자신보다 18살 젊은 독일 여자를 여자친구로 공개적으로 두었는데 종종 강의집에 등장하는 니르바노이다. 대박이죠. 18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여친을. 니르바노는 비베크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라즈닌 씨가 죽기 한 달 전에 자살하여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살이나 어린 여친부터 좀 쇼킹했는데 이 오쇼는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성자들의 어떤 행보와는 완전히 다른데 특히나 돈, 여자, 섹스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개방적인 거죠. 우리가 왜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는 정말 어렵다.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쇼는 무슨 소리? 부자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자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약간 완전 획기적인 완전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발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돈 많은 부자들이 또 특히나 이 오쇼의 제자로 들어가는 걸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자, 오쇼에 대한 평가인데요. 오마이뉴스에서 찾아왔고요. 제 강의는 항상 출처를 밝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출처가 어디인지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삶의 공허, 절대적 충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고 물음표를 해놨죠. 라즈니시 인터내셔널의 사장 자야난다는 한때 어마어마했던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 오쇼의 가르침과 명상의 인기를 위대한 현자에 대한 인간적 갈증이라는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실제로 1970, 80년대에 구루, 스승 현자를 찾아 인도를 찾는 서양 젊은이들이 유독 많았다고 한다. 냉전 시대를 휘감았던 혐오의 정서,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 빈부격차의 병적 확대 등으로 사람들은 공허감에 시달렸었다. 그 사람들 중 한 여성은 라즈니시 풀함에 들어가 즐겁게 지내다가 불현듯 명사수가 되었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연방검사 저격팀에 뽑혔다가 독극물 살인미수 사건의 행위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추록 후 그녀가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기의 사연을 고백한다. 그녀의 삶은 오쇼에 사로잡혔다가 쉴라로 넘어갔다가 마침내 해방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요. 21세기 오늘날에도 삶의 공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많다. 무언가 단단히 붙들 대상이 없어서일까? 그들 중 대다수는 절대적 충성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인간을 찾아 헤매는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마치 그런 가치를 물질적으로 표상하는 인물을 추앙하는 지점으로 쏠리는 듯하다. 혹시 지금 삶의 공허가 무겁게 느껴지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무엇인가가 없는 것 같고 즐거움과 따뜻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막연히 그립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면 좋겠다. 1980년대 초반 미국에 세워졌던 문제적 유토피아의 일시적 성공과 공식적 실패를 통해 한 개인이 느끼는 삶의 공허를 다른 어떤 인간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다큐멘터리가 차분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아, 우리 선생님이 허미 이렇게 해서 놀라셨나요?
근데 오쇼의 추종자들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오쇼가 쓴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오쇼 이렇게 검색만 해 봐도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책들만 제가 가져왔고. 자, 오쇼젠 타로 카드 관련된 책은요. 요 책 혹시 구입하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타로 카드 해설성가 싶어 갖고 구입하셨다면 요 책 한 권이 있거든요. 자, 선의 영혼이 깃든 타로 책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요 책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쇼젠 타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타로를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책이다. 이 책은 표준화된 타로 카드 78장에 각 장이 대응하도록 편성되었다. 78장에 대응하도록 편성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타로 체계에서 주요 카드들은 순환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며 이에 해당하는 카드는 이 책의 0장 바부에서 21장 완성까지이다. 자, 그래서 요 책 348쪽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표를 갖다가 책에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대응표는요, 표준화된 타로 카드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소개일 뿐, 실제로는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수비학 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카드는 오쇼의 철학을 담고 있는 그저 메시지 카드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처럼 뭔가 연관성이 있거나 수비학이 적용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쇼젠 타로 카드가 다른 타로와 어떤 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한다면 이 책이 이렇게 나오죠. 미래 사건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 타로와는 달리 오쇼젠 타로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삶이 되는 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삶은 운명에 의해 통제되거나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펼쳐지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딴 거보다 이 오쇼의 그 철학에서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가 흔히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과 시간 사이에는 커다란 오해가 있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시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시간은 오직 과거와 미래로만 이루어지며 현재로 이루어진 것이 삶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라. 한 번 가면 그것은 영원히 가버린다. 주의 깊게 깨어있을 때 오직 현재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깨어있음은 당신에게 이것에 대한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 삶을 줄 것이다. 오직 현재만을 지켜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각 순간들은 황금이 되고 당신의 삶 전체가 귀중한 순간들의 연속이 된다. 아, 이 말은 되게 와닿지 않나요? 이 말은 되게 좋다 싶은데 좀 있으면 깨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서 혹시 이 책을 아시나요? 배꼽이라는 책인데요. 이 오쇼 라즈니시가 쓴 철학 우화예요. 혹시 이 책을 나는 읽어본 적이 있다 하시면 우리 숫자 5를 한번 남겨보시고 선생님 저는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숫자 0을 한번 남겨볼까요? 아, 보신 분도 계시긴 하네요. 요 책이 저도 그 중고로 어렵게 구했는데 지금은 거의 절판되지 않았나요? 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아 이북으로? 아 그쵸. 요즘은 또 맞아요. 종이책은 대세가 아니어서 요즘 책을 귀로 읽잖아요. 오디오북으로. 네 그런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아 그렇구나. 자 요 책 안에 보면 책의 제목이 배꼽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왜 배꼽일까? 여러분들이 이 오쇼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와 인제 우화를 들어보시면 '어?' 하고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우화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자 요 책에 "당신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울을 깨뜨려 버려라. 오쇼 라즈니시의 철학과"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책 앞에 요렇게 써져 있어요. "배꼽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은 언젠가 태아였다는 사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과거는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자, 요 책에 나온 몇 가지를 제가 우화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좀 전에 나왔던 오쇼의 철학들이 무슨 소리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찰나라는 제목을 가진 우화인데요. 각각의 우화가 끝나고 나면 짤막한 몇 줄로 오쇼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요약 정리해 갖고 알려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배꼽 책에 나온 철학 우화들이 그렇게 그닥 와닿지 않았어요. 이 약간 정서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읽어 드릴게요. 자, 찰나라는 제목을 가진 거고요. 깊은 산속을 한 사람이 뛰어가고 있었다. 뒤에서는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며 쫓아오고 있었다. 낭떠러지에 이르고 말았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다. 낭떠러지 아래 계곡에도 사자 두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만 있을 수도 없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수도 없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절벽 밑으로 난 나무 뿌리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그러나 나무 뿌리가 약해서 언제 끊어져 버릴지 몰랐다. 해가 기울고 찬바람이 불고 손에서는 힘이 거의 빠져나가서 죽음이 확실해졌다. 거기엔 순간순간 죽음이 있었다. 그때 두 마리의 생쥐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한순간에 나무 뿌리는 끊어져 버릴 것이었다. 다시 주위를 살펴봤다. 그 순간 그는 바로 그 나무 위에서 꿀이 넘쳐 흐르고 있는 벌집을 발견했다.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잊고 거기다 혀를 댔다. 꿀맛이 어마어마하게 달콤했다. 점점점. 끝이에요. 그래서 요 우화가 끝난 다음에 오쇼 라즈니 씨가 이렇게 몇 줄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은 찰나에 살며 모든 것을 잊었다. 그것은 찰나이므로 거기에 죽음은 없다. 사자가 없고 시간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 오직 혀에 비밀스런 꿀맛만이 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로부터 사자가 쫓아오고 있다. 이 순간에 미래에서 사자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두 마리 생쥐가 삶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나 그대가 만약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면 그 맛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분의 이 철학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철학에 선생님들은 동의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쇼의 철학을 우화로 담아놨고요. 그래서 오쇼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게임은 솜씨있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당신이 솜씨있게 다루지 못한다면 귀중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솜씨있게라는 것은 깨어있음을 의미한다. 당신 삶의 각각의 행위들 속에서 당신 존재의 하나하나의 걸음마다 더욱 깨어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